RSTV의 김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사례의 고객님은 3년 재직 중이며 4대에 가입되신 개인사업장 직장인 남성분이시네요. 연봉은 2,400 정도 수령 중이시며 기대출을 확인해 보니 SBI 저축은행에서 1,500, 1,900만 원을 이제 3번에 나눠서 추가적으로 받으셨고요. 대부업도 500만 원을 이용 중이신데 UI에서 5년 넘게 연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자만 납부하고 계시다고 해요. 담당자가 최근 대출을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 한 달 이내에 대출을 알아보신 적은 없지만 이제 문제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시네요. 신용카드가 없다는 건 과거의 신용 회복이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같은 특이사항이 있었거나 정말 현금이 많아서 나는 신용카드 말고 현금만 이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현금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이제 신용 거래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년생이 아닌 이상은 통상 신용사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신용카드 한두 개쯤은 모두 소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가 없으시대요. 그러니 담당자가 신용상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드렸고, 과거에 회생 이력이 있으셨고 사건 번호가 2013년이라고 하신 걸 보니 회생이 끝난 지 2년 정도가 되신 게 맞고요. 현재는 회생하시면 3년 동안 납입하시면 끝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5년 동안 납입을 해야 회생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3년 납입하시면은 신용이 다시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를 이용 중이시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대출 심사 시에 담당자들이 과거의 연체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금융사에서 현재 신용 등급이나 심사 시에 거절을 낼 만한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무분별한 가조회를 줄이고 승인율이 높은 금융사를 선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계에서 저희 담당자가 먼저 특이사항이 있는지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드린 것 같아요. 금융사 중 2금융권에서는 신용 등급과 기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라서 기대출 내역을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신용 등급은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신용 거래 상황으로 한도가 발생되는 DGB 캐피탈, 그 다음에 BNK 캐피탈 이렇게 두 군데를 선별해서 가조에 도움을 드렸어요. 가조의 결과 신용 등급은 나이스 6등급, 그 다음에 K12 8등급이 나오셨어요. K12 등급이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DGB 캐피탈에서는 내부 등급 미달로 한도 산출이 되지 않으셨고, BNK 캐피탈에서는 1,900만 원의 17.4% 정도 한도가 발생이 되었네요. K12 8등급이 나오면 대출 진행 시에 순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연체나 회생, 회복 또는 파산 같은 특이사항이 없지 않은 이상 신용 등급이 8등급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분께서는 과거에 햇살론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완납하신 이력이 있으시대요. 지금 캐피탈 금리가 17.4%로 좀 높게 나왔는데, 지금 8등급인 이상은 솔직히 추가적으로 다른 데를 알아보셔도 더 낮은 금리로 한도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대부업이나 SBI 저축은행보다는 그래도 5% 정도 낮은 금리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캐피탈을 먼저 진행한 후에 햇살론을 추가로다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납을 했기 때문에 햇살론은 완납하고 이틀이 지나면 바로 재진행이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고객님께서는 총 3,9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셨던 터라 BNK 캐피탈을 먼저 진행 후에 부채 비율 심사를 하지 않는 햇살론을 추가 진행하기로 이제 상담을 도움드렸네요. 고객님께서 이제 외근 업무가 잦다 보니까 다음날 BNK 캐피탈로 진행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납부상 연봉 신고가 적게 되어 있어서 최종 심사 시에 50만 원이 차감된 1,850만 원이 승인돼서 입금까지 받으셨네요. 납부상 연봉이란 실제 받는 급여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근로소득 신고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연봉 신고를 적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고객님께서도 연봉 신고가 적게 되어서 한도가 아주 조금 낮아지셨는데요. 받으신 대출로 UI 대법 5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제 3번에 추가로 받았던 SBI 저축은행 2건을 부분 상환하기로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기존 대출을 받아서 대출 내역이 변동이 될 경우에 신용 등급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지금 캐피탈을 받아서 저축은행권하고 대법을 상환을 좀 하셨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해서 이틀이 지난 후에 햇살론을 가조회를 해서 진행 도움을 드렸는데요. 햇살론 가조회 시에 1,000만 원의 8.59% 한도가 발생이 되어서 바로 추가 진행에 들어갔어요. 햇살론은 자서를 나가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조회에서 한도가 나오면 서류를 다 팩스로 먼저 받아봐요. 그래서 팩스를 받아보고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자서를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자서가 나온다 그러면 대출은 거의 승인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갑자기 자서 다 받고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봉이 좀 달라지셨거나 또는 유선 전화가 없어서 재직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사전심사에서 승인이 나면은 무난하게 본심사까지 진행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고객님도 자서 후에 당일 햇살론까지 오후에 입금을 받으시고 SBI 남은 저축은행권도 부분 상환을 하셨는데 현재는 BNK 캐피탈 1,850만원, 햇살론 1,000만원, 그 다음에 SBI 저축은행권은 조금 남겨놓으셨고요. 기존 나가던 월 불입금도 100만원 이상 줄어들었으며 이자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개인 회생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부업 고금리를 이용을 하셨는데요. 이번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저희 대출 상담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자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게 되셨네요. 이번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